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도 좀 추워지고요. 그리고 밤도 길어집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한글날 휴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휴가 없이 남은 날들 꼬박 10월 남은 날 그리고 11월, 12월까지 지내면은 벌써 2024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한참 2학기 진도 열심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이가 3학년인데 이 4학년 내용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학년을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의 깊이도 깊어지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아집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갈수록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그것에서 이제 또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꾸준히 해왔다면 또 무작정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독서, 수학, 영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책을 반드시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말로 설명해보고, 문제로 풀어보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노출, 보고, 듣고, 그리고 읽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기초를 탄탄히 다져왔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세요. 꾸준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독서, 수학, 영어 꾸준하게 하시고요. 오늘은요, 학년별로 놓치지 않아야 할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 내용 말고요. 공부 습관이요. 공부에 있어서는 저는 공부 정서와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라는 것은요, 이 공부가 그래도 할만하다 하면서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아 효능감도 느끼고요. 또 이 공부를 뭔가 시키려는 자, 그 보호자, 양육자와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부 정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부 전략이라는 것은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 기술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년별로 어떤 공부 습관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지면은 더 좋을지, 그리고 유리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 아이가 2학년이라고 해서 딱 2학년의 공부 습관만 보시지 마시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보시고, 또 우리 아이가 5학년이라고 한다면 그 전 학년들에서 혹시 놓쳤던 것은 없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 우리 친구들이에요. 입학을 해서 아주 잘 적응을 했을 텐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요, 바른 글씨를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바른 글씨라는 것은요, 먼저 이 손을 바르게, 정석대로 짚고 있는지, 그리고 획순, 자음과 모음을 쓰는 획순을 이 순서대로 쓰고 있는지, 또 글씨를 쓸 때 이 힘을 줘서 반듯하고 꼬박꼬박 이렇게 꾸준하게 잘 써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학년 친구들입니다. 2학년 친구들은 내 생각과 의견을 말을 할 때 이제 어미를 뭐뭐 했습니다로 맞추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문장 표현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웅얼웅얼웅얼 하거나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많은 대화를 해봤다라는 거고요. 또 텍스트도 많이 접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고 소리내어서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3학년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어떤 것을 해보면 좋겠느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좀 말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몸에 좀 배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사회, 과학 이런 것들 처음 배웠고요. 또 수학 개념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말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 사회와 과학 같은 것도 앞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말로써 출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학년입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수학이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문제집 구석에 대충 풀거나 암산으로 풀거나 하지 않고요. 수학 문제 풀이 공책을 따로 마련해서요. 문제를 옮겨 쓰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의 풀이를 답지처럼 정리해보는 습관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을 쓰고 그 식에서 답에 가는 과정을 이 등호라는 기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는 해서 써보는 거죠. 이게 잘 되려면 그 3학년 때 말로 풀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야 하고요. 그 다음 힘들다라고 하면 풀이 과정을 베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써 풀어지는 것을 수학적인 기호와 식으로 등호로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5학년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배운 내용을요, 구조화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이 좀 많아져요, 5학년이 되면은. 그래서 공책 정리를 시작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공책 정리, 배운 공책 같은 거 저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3학년, 4학년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5학년 때부터는 진짜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그대로 옮겨 쓰는 게 공책 정리가 아니고요. 마인드맵이라든지 비주얼 싱킹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배운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구조화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운데 단원의 이름을 쓰고 이 주 가지를 그어서 소 단원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 부 가지를 그어서 그 단원의 핵심 단어들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르게 되고 그 시각적인 내용이 머리에 담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 하는 방법 초등생활 처방전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설명란이라든지 이 댓글들 확인해 보시면서 꼭 연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비주얼 싱킹 같은 경우에는요, 배운 내용을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배운 내용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이 흐름을 가지고 표현을 할 것인지, 이것은 종류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인 순서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 틀을 정하고 그 틀 안에 내용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6학년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6학년 친구들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에게 취미를 초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았고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 내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 당연히 된다라는 거고요. 메타인지 능력도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가져야 할 그런 공부 습관을 다 갖고 있으면서 더 최고가 되는 방법은 내가 궁금한 내용, 더 찾아보고 싶은 내용을 책으로든 인터넷으로든 그리고 뭐 유튜브 강의로든 어떤 다른 유료 강의로든 찾아볼 수 있고 내가 찾기 힘들다면 부모님께 요청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보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해소하고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자기주도 학습 마무리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학년별로 어떤 습관을 갖춰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학년 때 바르게 글씨를 쓰고 2학년 때는 바른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3학년 때는 내가 배운 교과 내용을 말로 표현을 하고 4학년 때는 수학적인 식을 공책에다가 적어 나갈 수 있고 5학년 때는 배운 내용을 구조화해서 표현할 수 있고 6학년 때는 내가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방법을 찾아서 내용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것까지 갖춘다라면은 이 최고의 공부 습관들을 가지고 이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초등학생 때 놓치지 않아야 할 학년별 공부 습관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와 오늘 어떤 것을 해보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신 내용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